왜 하필이면 정영식이냐고요.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 주심, 탄핵 심판의 주심에 결정이 됐답니다. 컴퓨터 추첨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네요. 자, 스스로 이 정도면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깊이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어. 이 정영식의 처형을 윤석열, 김건희가 이 탄핵 하루 전날에 장관급인 진실화해 위원장이 임명을 했어요. 이자도 보수주의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유일하게 임명한 재판관인데 뇌물로 준 거죠. 재판 잘 봐달라고. 내 사건, 내 탄핵 사건 헌재 갈 건데 재판 잘 봐둬 라고 뇌물로 준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깊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가 정말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재판은 항상 전원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6명, 9명. 현재는 6명이지만 나중에 보충하면 9명 되겠죠. 9명이 회의하는데 안건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쟁점들을 정리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건 하나하나마다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이 주심 재판인 정영식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하진 않습니다. 자, 이미선 재판관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있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2명이 하지만 주심이잖아요, 주심. 컴퓨터도 무작위로 추첨했다가 하는데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희한하게 이자가 됐어요. 스스로 고사해라. 스스로 깊이 해라. 이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닐까 싶어요. 참 난감하네, 난감. 자, 둘이는 그 처형이야, 처형이고 처형 제부입니다. 여기 처형이라고 부르고 제부라고 불러요. 그런 사이다, 둘이. 자, 순리대로 진행이 되겠죠. 순리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현재는 6인 체제인데 9인 체제로 재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바로 직전입니다. 이 3명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조한창, 민주당에서 마은혁, 정계선 이렇게 3명이 추가가 돼서 9명의 재판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진보가 2명, 보수가 2명, 나머지는 중도 보수가 되겠어요. 자, 정영식 여기 있죠. 이미선 여기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 수명 재판관 둘이 쟁점을 정리해서 재판부 전원회의에 올린다. 중요한 역할인데 굉장히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게 저는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쟁점이 올라와야지 그걸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료 정리, 안건과 쟁점, 자료 정리. 자, 회의 전체적인 것은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진행하지만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건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스스로 깊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윤상현. 이자가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죠. 정말로 뻔뻔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쉴드 치고 방어를 해주나 했더니 이 불법행위가 드디어 나왔어요. 윤상현의 불법행위가. 이자가 거짓말도 뻔뻔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푸도밀 불매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전두환 사위였는데 여차여차해서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 집안이 푸도밀 집안이랍니다. 푸도밀. 신격호 회장, 롯데그룹 회장, 전 창업주죠. 창업주의 동생의 부인, 동생의 딸과 재혼했답니다. 동생의 딸 신경화와 재혼해서 이 집안이 운영하는 게 푸도밀이다.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런 회사는 망하게 해야 돼요. 전 국민이 90%가 윤석열을 반대하는데 지가 100일 재간이 없습니다. 불매운동하면 정말로 나쁜 인간입니다. 못된 인간이야. 윤석열, 김건희가 영구 독재를 꿈꾸는데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해? 탄핵 안건을 방해하고 그것을 색출하겠다는 운동. 자, 국힘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국힘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불러서 호명해서 본인이 무슨 투표를 했는지 밝히라고 했답니다. 이게 인간 집단입니까, 국힘? 사라져야 할 집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집단이야. 그래서 이번 이 탄핵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힘은 쪼개질 겁니다. 분당이 생기든 하여튼 간에 국민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 영원히 집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집단들. 공분을 샀죠. 뭐 논리도 없어. 그냥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탄핵에 반대해도 나중에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는데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또 찍어주더라. 라는 얘기를 김재섭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공분을 사고 있죠.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와 재혼했다. 그래서 푸르밀이 윤상현에 처가한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푸르밀을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지지한 윤상현을 응징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기 싫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집안 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윤상현의 불법 볼게요. 녹취록이 까지기 일보 직전인데 볼게요. 다 폭로가 됐습니다. 자, 명태균의 대리인인 남상균 변호사가 폭로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윤상현의 공천을 지시했다. 황금폰 추가 내용이 있다. 이 변호사가 다 들어봤대요. 황금폰을 다 들어봤다며.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있다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엄청난 내용이 누락돼 있다. 윤상현의 이름이 나온다.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남상균 변호사가. 자, 명태균 쪽 변호사가 폰에 윤상현의 공천 지시한 미공개 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어제 공개한 내용이죠. 자, 윤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내용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에게 확인 지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명시가 이를 녹음했다. 요 관련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 전에 윤통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공천 그거 창원 의창 거기 보궐선거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네 요놈들이 내가 해주라는데 명확한 지시 내용인데 그 중간 내용이 또 있답니다. 그 중간 내용을 남 변호사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 지시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취지의 명태균. 자, 그 내용인데 빤빤하게 거짓말했었죠. 윤석열에게 공천 관련한 보고를 한 적도 없다. 공천관리위원장이어서 이자는 못 올 리가 없죠. 녹취록이 있다는데 변호사가 다 봤다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볼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남상권 누락된 녹취 가운데는 변호사. 이른바 윤핵관들이 김영선의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론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그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들도 김영선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윤핵관들도 나옵니다. 권성동이겠죠. 윤핵관 주로 권성동, 뭐 윤한홍 이런 사람 아니까 이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비위에 연관이 있고 보면.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게 이 윤상현이 주로 나오는 거야. 윤상현이가 이 황금폰 내용에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라고 윤상현 이름을 대면서. 윤상현이 그러니까 이 공천 비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윤상현 한참 뜸들이다가 윤상현입니다 그러잖아요. 윤상현입니다. 이 변호사가 남상권 변호사가 윤상현 한참 뜸들이다가 윤상현입니다. 딱 그러죠. 윤상현이다. 이 공천 비리에 윤상현이 나온다. 윤통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길이 윤상현이가 날뛰었던 거야. 날뛰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화제의 그림이죠, 또. 자, 저기가 서울 구치소예요. 이전에 구치소에 수감됐던 경험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밈입니다, 밈. 풍자. 충분히 재밌게 생겼어요. 잘 알려줘라.
자, 윤석열 계엄 상황실 방문 뒤 장성 14명이 용산행 2차 계엄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2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견이 새벽 1시 2분에 있었어요. 그 뒤에 계룡대에서 장성급을 태운 장성 14명과 연관 20명을 태운 버스가 계룡대를 출발했답니다. 용산으로 출발했다. 이때가 새벽 2시 넘어 3시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계엄을 시도를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실. 그 당시에 2017년도 편제와 똑같은 그런 조직들이 왔답니다. 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 정보, 작전, 치안, 법무, 보도, 동원, 구호, 행정. 끔찍하죠. 모두 육군 본부 해당 부처 참모들이 실처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 한덕수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느냐라는 거죠. 이 민주당은 제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해봐라. 너 당장 탄핵이다. 너도 내란 가담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는 현상 유지 업무의 한정이지. 네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도 탄핵 대상이다. 일단은 봐주고 있는 거다라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테스트 베드가 지금 양국법 등 제2 요구 상정 보류 충분한 수급 필요 양국법 등이에요. 이제 양국법 국회법 지금 국회에서 지금 행정부도 보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정 보류를 했답니다. 충분한 수급 필요 그냥 받아주면 될 건데 뭘 또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이제 물덕수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양국법 등 거부권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한 대행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과 농업체보험법 등 농업사법과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다. 거부권 행사하면 넌 죽는 거죠. 끝장이죠. 민주당이 두 번 다시 안 볼 겁니다. 바로 칠 겁니다. 중요한 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김건희 특검법 또 일반 내란 특검법이 있어요. 그것도 넘어옵니다.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그 거부권 행사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원식, 한덕수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도 추천 의뢰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상설특검법도 이미 그건 법안이 통과된 건데 안건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안건으로. 그래서 그건 법안이 아니고 안건이에요. 안건인데 절차 이행에 관련한 문제거든요. 이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 절차상 문제예요. 그래서 7명이 이미 확정이 돼서 이미 그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하면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 중에 2명을 그 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2명을 임명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프로세스가 아직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우원식이 빨리 해라. 추천 의뢰해라. 한덕수 대행한테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를 빨리 추천 의뢰해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15개의 혐의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면 윤석열 기분은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국회의 다수가 200명 가까이 찬성을 해서 보낸 거잖아요. 한덕수 지가 뭔데 거부를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라 얘기예요. 자,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계엄이 성공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것인지 그 끔찍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치가 떨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렇지 눈물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계엄이 실시될 경우에 기구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뚜렷하게 상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시면 거기에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동사무소 주민자치행정을 지휘합니다. 군수방 옆에는 군수를 감독하는 아마 영관급쯤이 앉아서 그 군정을 다 하고 있겠죠. 이래라 저래라. 군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군사재판에 협의하겠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다 장악합니다. 국무총리도 거기에 지휘를 받겠죠. 소위 군정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군정. 이 사회의 행정 영역에 군인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끔찍한 세상이죠.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무나 민간인인 어떤 범죄도 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이 쭉 앉아서 군복 입고 재판을 하겠지요. 사법의 독립은 없고 시키는 대로 뭐 유죄든 뭐 징역이든 사형이든 할 겁니다. 입법, 국회 무력으로 침탈했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회 기능은 정지됐을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한 다음에 선거 무효 처리하고 국회의원들 자격 다 박탈하고 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잡아다가 저기 비원 벙커에 넣든지 아니면 상당수가 실종될 수도 있겠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진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세상을 대체 뭘 안다고 군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다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다시는 이런 시도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자, 왕이 되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왕이 되고자. 지금 포고대용대로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뒤로 되돌리는 순간에 본인들은 처형돼서 죽기 때문에 거꾸로 계속 앞으로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포고대용대로 실시가 됐다면 국회 해산하고 다 정치인들 체포 구금하고 재선거 다시 하고 헌법 개정하고 완전히 왕정으로 바꿀 겁니다. 거의 총통 수준으로 유신헌법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언론 통제 다 하고 이 재판의 자유도 없어요.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아야 돼. 끔찍한 세상입니다. 체포 구금은 일상이고 이재명 대표도 볼 수도 없죠. 그냥 관악산 지하 비완벙커에 끌려가서 갇히는 겁니다. 3,000명 이상을 구금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정말로 끔찍한 세상인데 두 번 다시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이 계엄법 등 관련 국회법 등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계엄 후에 관련 법안만 60건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내용들 쭉 제가 이제 봤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제가 핵심만을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계엄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안건들이 있어요.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열 때 제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얻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좋네요.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 기명으로 해야 돼요. 무기명 찬성하면 안 됩니다.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무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 안건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핵심만을 딱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시 사전 동의 국회의원 계엄 선포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라. 사전 동의.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후에 받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선포 전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라.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되겠다. 사전 동의는 어렵게 3분의 2 정도. 정말로 특수하고 비상한 조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키는데 당연히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과반수 갖고 안 돼요. 과반수 갖고 하락하면 큰일 나죠. 그것도. 완전히 영구집권을 꿈꿀 수 있다니까. 특정한 세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는 더 간단히 국회 의결 제적 2분의 1 이상으로 국회 의결하다 해서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 시 구금된 국회의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자. 영상회의 등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계엄 선포 시 구금된 국회의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자. 그래서 영상회의 등으로 참여하게 하자. 아니면 일시 풀어주든지. 자, 또 네 번째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를 얻어라.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해라. 또 다섯 번째, 계엄 사전 체포 구금 시 계엄 선포되면 국회의원 우선 석방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라. 국회 사전 계엄 전에 사전에 체포 구금하려면은 자. 계엄 시에 사전에 체포 구금하려면은 계엄 선포되면 국회의원 우선 석방 후 국회 동의를 거쳐라. 자, 계엄 체포 전에 미리 체포 구금된 자가 있다면은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계엄 선포하면 국회의원 우선 석방 후에 국회 동의를 거치자는 얘기. 그다음에 국회 경비 병력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주자. 그게 맞겠죠. 이번에 국회 경비대가 거꾸로 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경비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주자. 제일 중요한 건데 계엄 상황에서는 온라인 영상으로 국회를 가동하자. 온라인 영상 등으로 국회를 가동하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서를 지정해서 사회자 순서가 자동으로 지정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체포 구금됐을 때를 또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무위원장까지 순서대로 쭉 해놓고 자동으로 회의가 개의되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을 못하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게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구금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아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그런 장치를 반드시 당장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 탄핵 결과를 낙담하지만 99.99%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하나 몰라요. 0.001%라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있을 때 반드시 계엄법이나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 하여튼간에 이 탄핵 계엄 선포를 못하게 아예 원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안 되게 해야 된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웅 이자가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시작했죠. 김웅 이자도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 행세를 한다. 권력 넘기란 얘기냐.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하니까 막 공격합니다. 이재명은 친형도 정신병원 감금시킨 자다. 민주당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 다 거짓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입니다. 거짓으로 판결이 났고 관련자가 처벌받은 그런 사안인데도 이 김웅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고발사주 사건의 김웅 아직도 그 진실을 지가 꾹꾹 감추고 있어요. 이자도 이상한 자입니다. TV 나와서 패널 뭐 몇 번 하더니 이제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자가 민주당 허위 주장과 사과해라. 서범수 또 백의 종군의 악독한 이재명 패거리에 처절히 맞설 것. 이런 또 헛소리 하는 거죠. 서범수 국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같이 몰락한 겁니다. 했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왜 패거리입니까? 백의 종군의 악독한 이재명이에요. 왜 악독하죠 이재명 대표가? 지들이
내란죄 공범들을 비호하는 국힘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통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죽하면 계엄 결정했겠나. 조태열 장관이 증언했다. 오죽하면 총 들고 국회를 유린해도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건 두 번 다시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과 국회법을 빨리 손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계엄 상황에서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못하게 하거나 영상회의를 통해서 국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자도 비상계엄 하에서는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부의장 순서대로 또 상임위원장 순서대로 차례대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계엄 발동 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순서대로 사회를 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상회의에서 투표하면 되거든요. 찬반 투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비상시에는 그렇게 소집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물리력을 동원해서 무식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점거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